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전 시간에 우리가 그 관리 체계 운영의 1.3.1에 보호대책 보호대책 구현까지 우리가 그 학습을 했잖아요. 자, 이 보호대책 구현부터는 두에 해당하는 거죠. 예, 플랜 두 체크 액트, PDCA, 예, 좀 다시 얘기할게요. PDCA로 봤을 때 우리가 플랜을 배웠고 이 관리체계 운영 중에 보호대책 구현부터 두에 해당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시간을 강의를 이제 쪼개다 보니까 적정한 시간을 쪼개다 보니까 이제 두를 이미 이제 조금 했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 1.3.1에 해당하는 보호대책 구현, 네, 요거는 이제 배웠습니다. 여기서부터 두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이제 여러분들 리마인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구현을 했으니까 이제 정보보호 대책 공유를 하면 되는 거죠. 공유는 뭐예요? 가장 좋은 게 교육입니다. 네,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서를 만들어서 쉬운 문서,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게 쉬운 문서를 만들어서 배포해서 읽도록 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시키면 되는 거죠. 보호대책 구현하고 나서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 계획 수립을 하고 이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직원들에게 교육시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보법의 에 따라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는 연 1회씩 의무적으로 그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내부에서 받던 외부 전문가를 빌려서 받던 그렇게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대부분 공공기관은 외부 전문가들을 부릅니다. 근데 이 외부 전문가가 아무나 하는 거냐? 그렇지 않고 기사에서 이 외부 전문가를 선정을 하죠. 네, 그래서 이 선정된 사람들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 협회인가요? 예. 이게 이제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죠. 물론 저도 이제 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도 이거에 관심이 있으면 개인정보 그 법이라든지 이런 걸 공부를 해갖고 뭐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외부에 강의도 나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이게 관심이 있으면 privacy.go.kr에 들어가시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교육 및 훈련 내용, 교육의 훈련 및 뭐 필요성 당연히 필요하죠. 인식 제고라든지 그다음에 정보 공유라든지 이런 거에서 필요하고 훈련 내용은 시스템 사용 이게 사실 훈련 내용은 설문조사를 해서 뭐 요구사항을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직원들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1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니까 계획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뭐 기초적인 것부터 뭐 법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우리가 지켜야 될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관리적 측면에서 또는 기술적 측면으로 이렇게 계획적으로 해야 되지 무계획적으로 하면은 그 듣는 사람이 무척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시스템 사용법이라든지 최종적으로 기술적으로 가야 되겠지만 초기에는 이 법에 대한 내용부터 교육을 시키는 게 맞습니다. 반드시 이런 걸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서 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주의를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정보보호 교육 요구사항을 여기 있냐, 식별을 해야 된다. 요구사항을 수집을 해서 인터뷰 설문을 이용을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요구사항을 받고 이제 교육 교재를 만들고 교육 과정을 이제 발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피드백도 받아야 돼요. 교육을 해서 그 설문조사를 해서 교육 내용이 어땠는지, 뭐가 더 추가적으로 반영이 되면 좋겠는지 이런 거를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서 CISO에게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운영 현황 관리가 되겠어요. 현황을 명확하게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관리체계 운영 현안표가 이게 바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 명세서예요. 이게 관리체계 명세서 또는 운영자를 빼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명세서라고 또 합니다. 이 명세서 안에 이제 운영 명세서가 포함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운영 명세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통제 항목 80개, 그죠? 통제 항목 80개에 대해서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행을 했는지, 부분적으로 이행했는지, 불이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만약에 이행을 했으면은 이건 이제 이행한 경우에 제가 샘플을 작성한 겁니다. 인증 구분은 ISMS에 해당하고 또 P까지면은 ISMS P를 작성을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보보호 규정 및 지침을 요 해당되는 요 인증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CE와 CIS 승인을 듣겠고 규정과 지침은 그 다음에 역할과 여기 잘못됐네요. 책임인데 책임을 정보보호 지침의 책임입니다. 책임을 정보보안 지침에 문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행을 한 거죠. 그래서 관련 문서는 이렇게 관련 문서가 있고 증적 자료, 이 증적 자료를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인증을 받으려면. 왜냐하면 인증 심사원들이 이 증적 자료를 달라고 하거든요. 증적 자료를 보여주세요. 증적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증적 자료를 반드시 갖추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체계 주요 목록 예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증을 받는다라는 건 많은 게 문서화예요. 여기 보면 정책 최고 그 정책서죠. 최고 정책서 최상위의 정책서죠.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지침 하위 규정의 지침 매뉴얼 절차서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전산실 출입관 이건 물리적 접근 통제죠. 접근 통제에 해당하는 문서명이 됩니다. 이게 5월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샘플로 보여드린 거고, 이거 외에도 많은 그 문서들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체계 점검 개선이요. 그러니까 우리 PDCA에서 뭐가 되는 거죠? 이제 체크하고 액트만 나왔어요. 두에 해당하는 게 관리체계 운영이었잖아요. 관리체계 운영을 지금 이제 다 마쳤고 체크하고 액트가 남았어요. 자, 체크는 먼저 법정 요구사항 준수 검토. 법정 요구사항을 다 준수를 했는지. 그리고 이 법이라는 게 말이에요. 계속 개정이 되거든요.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은 1년에 몇 번씩 개정이 돼요. 그래서 특히 개인정보를 처리를 한다 했을 경우에는 이 법을 반드시 팔로우업을 해서 법이 개정됐으면 그 기업과 그 공공기관에 해당 ISMS 인증 대상 의무 인증 대상자들은 자기 규정이 혹시 바뀌어야 되는지 지침이 바뀌어야 되는지 이거를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행화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연 뭐 상반기, 하반기 2회 정도는 이 법 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을 하고 규정과 지침이 현행화가 돼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현황 점검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가 체크에서의 1순위고 법률은 이제 산업정보보 이거보다는 그렇죠. 기반시설에서 정보통신망법하고 개인정보법 요 세 가지가 중점적으로 보아야 될 부분이고 특히 이 개인정보법이 개정이 굉장히 자주 됩니다. 특히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거버넌스가 바뀌고 개보위로 전부 집행이 넘어가면서 이 개보위에서 지금 시기에 이 법 개정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예요. 그 다음에 체크 중에서 관리체계 이제 점검이 되겠는데 이 점검은 이제 연일에 점검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관리체계가 내부 정책 및 법전 요구 사항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을 구성해서 연일에 점검. 그러니까 내부 감사죠. 내부 감사예요. 감사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발견된 문제점은 경영진에 이제 보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일에 보안 감사를 수행을 해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안 감사를 하는 데서는 보안
이 감사에 대한 조직이 필요하죠. 인력이. 이제 인력이 필요하고 그 인력이 연일에 보안 감사를 시행한다면 이 감사 계획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행을 하고 문제점 파악하고 결과 보고를 이제 해야 되겠죠. 이 시행에서 문제점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각 현업 부서에 이제 공유를 해서 예, 여기서도 시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보보호 감사 보고서의 관리체계 점검 이력 예시예요. 이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IP 감사팀의 수행 인력이죠. 수행 업무를 뭘 했다. 그래서 그다음에 감사 결과 및 조치 사항은 뭘 했다라는 증빙 자료를 이렇게 갖추면 됩니다. 감사인의 뭐 자격 요건은 객관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정보 보안 팀에서 여기서 감사까지 하면은 자기가 자기 거를 보게 되니까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감사부서 또는 내외부 감사인을 선임을 이제 해서 이행을 하면은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PDCA에서 이제 액트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네, 플랜드 체크 액트에 관련된 이제 개선 사항이에요. 법정 요구 사항 준수 검토 및 관리 체계 이제 최종적으로 점검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서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을 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 이제 이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경영진에게 이 체크를 하면서 효과성 뭐 몇 프로가 몇 프로가 이게 개선이 됐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계량적인 그 결과 보고를 하면은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 체계 구축 운영 시 요구되는 문서 목록이 있어요. 최종적으로 이제 이런 문서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보라는 얘기죠. 지금까지 우리가 다 한 번씩 언급했던 것들입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위험 관리는 뭐다 언급을 했던 거고요. 이제 보시면은 이 문서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건지를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이 효과성 평가 보고서는 뭐냐면 ISMS 구축을 하고 나서 어떤 효과가 보였다라는 것을 좀 계량화시켜서 계량적으로 보고하는 거예요. 숫자화로. 네. 초기에는 뭐 예를 들면은 50% 정도의 통제 항목을 이행을 했는데 이걸 시행을 하고 나서 95%의 법적 충고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체크를 해서 완료를 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죠. 또 기술적 취약점 점검을 하니 기술적 취약점에서 예를 들면은 한 50%가 취약했었는데 이거를 개선하고 나서 10% 정도만 취약하더라. 이제는 이렇게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평가성 보고할 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보안 수준이 보안 수준이 보안 수준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를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관리체계 운영 명세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ISMS 예를 들면 ISMS만 그 구축을 했다 그러면 80개 항목에 대한 그 운영 명세서를 각 그 기준별로 지금 Y냐, 노냐, 파셜이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현황 그 운영 명세서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플랜 여기까지 플랜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체크 액트잖아요. 체크 액트 관리 체계 점검 및 개선에서는 법적 요구사항 점검 결과 보고서, INS 감사 보고서 이게 내부 감사죠. 내부 감사.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액트에서 재발 방지 대책 이행 보고서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이클이 우리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에서 PDCA 한 사이클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럼 보호대책 요구사항의 64개 그 통제 항목들은, 보호대책 그 선정할 때 거기에 이제 다 녹아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보호대책 수립, 단계 문서 요구사항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대책 수립 단계 문서 요구사항에 이제 이런 게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하고 이제, 요거는 정보보호 대책이 아니라 개인정보네요. 개인정보보호 대책 수립 단계 문서 요구사항입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러분들하고 이제 ISMS 구축 운영에 대해서 어, 좀 강의를 좀 마쳤고요.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전 단계로 이제 위험 관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량의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학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더 관심이 있으면은 반드시 이 ISMS 인증제도 안내서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인증 심사원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한번 올해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어요.